자, 7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소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부터 F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용액과 만나면 붉은색이 된다. 자, 우선 주기율표에 A부터 F를 실제 원소 기호를 우리가 써보면 A는 수소가 될 거고요. 자, B는 리튬, 그 다음에 C는 산소, D는 플루오린, 자, E는 염소가 될 거고요. F는 헬륨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원소를 바꿔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B에 속한 원소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 자, 같은 B라는 것은 결국 이 가로줄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같은 주기거든요. 자,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 수가 같은 거고, 자,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것은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2번, A와 B는 물과 빠르게 반응한다. 자, 우리가 이 1족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1족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빠르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자, A는 물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알칼리 금속은 그 수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A와 C로 이루어진 물질은 자, A는 수소고 C는 산소니까 우리 알다시피 H2 물 분자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2C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화학식을. 따라서 C2A다가 아니라 A2C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D2와 수소가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물에 녹인 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담궜다 꺼내면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이 된다. 자, D하고 E는 우리 할로젠 원소라고 하죠. 할로젠 원소. 자, 이 할로젠 원소들은 수소 기체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자, 할로젠화 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이 할로젠화 수소 기체들을 물에 녹이게 되면 그 수용액은 자, 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산성 용액에다가 푸른색 리트머스를 담그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위에도 나와 있죠. 산성과 만나면 붉은색이 된다 했으니까 자, 4번이 옳은 답이 되겠고요. 자, 5번 F는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약에 첨가하기도 한다. 자, F는 헬륨이죠. 자, 충치 예방을 위해서 치약에 첨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불소라고도 하는 플루오린. 그래서 이게 아마 일부러 요 F가 플루오린과 원소 기호가 같으니까 요거 착각하게끔 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F는 EF, 기호 F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플루오린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우리 주기율표상에 나오는 금속 원소들은 대체로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에 속한 알루미늄 나오거든요. 어쨌든 얘네를 포함한 다른 금속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잘 잃으려고 하고요. 그럼 잃으면 중성이었던 원자가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기체와 고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 기체와 고체로 존재하지만 그 상태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비금속 중에 우리가 브로민이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는 물론 이제 Br2 분자 상태로 존재하긴 하지만 비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니은은 틀렸다고 해야 되고요. 자, 디귿. 1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다.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1족 원소 전체가 알칼리 금속은 아니죠. 위에 7번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족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자, 수소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 틀린 보기로 보셔야 되고요. 자, 리을. 비금속 원소는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 사실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고요.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는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좋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리을은 사실 맞는 걸로 봐야 되긴 하는데 비금속 중에 탄소 같은 거는 전기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예외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억과 리을만 옳은 것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실험 과정.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잘라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쌀알 크기 알칼리 금속 조각을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한다. 나의 비커에 페놀프탈린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린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표에 나와 있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다 그러면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세 가지 원소가 이제 나올 텐데, 우선 일단 실험을 보게 되면은, 자,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잘라서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자, 일단 칼로 잘랐다라는 것은 알칼리 금속은 그만큼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순수한 상태일 때는 광택이 있지만 그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얘네들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이른바 이제 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뭐 리튬이면 뭐 Li2O, 산화 리튬, 뭐 나트륨이면 산화 나트륨, 산화칼륨 이런 이제 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것에 의해서 이제 광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 잘라서 단면의 변화를 관찰하면 아마 광택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다 넣게 되면, 자, 알칼리 금속은 또 물과도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자,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 사라지면서 그 수용액은 결국, 자,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염기성이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게 알칼리 금속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염기성을 띠는데 거기에 페놀프탈린을 떨어뜨리게 되면, 자, 페놀프탈린 용액은 염기성에서 유일하게 산성과 중성에서는 색깔이 없고 염기성에서 유일하게 붉은색을 띠는 용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단면의 변화 보면, 자, A, B, C가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어쨌든 셋 다 광택이 지금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을 하는데, 자, 반응하면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기체가 이제 수소기체고요. 그래서 A는 느리게 발생하고, B는 좀 더 활발하게 발생하고, A, 자, 수용액의 색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칼리 금속은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칼리 금속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단면의 변화를 봤을 때 광택이 A는 서서히 사라지는데 B는 빠르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B가 반응을 좀 더 잘한다는 얘기고, C는 매우 빠르게 더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A가 리튬, B는 나트륨, C는 칼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과 반응할 때도 점점점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용액이 됐을 때 상태는 뭐 셋 다 B, C, D 모두 염기성을 띠게 되겠죠.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매우 격렬하게 기체 발생이 적절하죠. 왜냐하면 칼륨이 가장 반응을 잘할 테니까 격렬하게 발생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 A, B, C는 각각 나트륨, 리튬, 칼륨이 아니라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 했으니까, 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디귿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그래서, 자, 기호로 했을 때 결국 A보다 B, B보다 C가 크다고 했으니까 디귿 맞는 말이 되겠고, 자, 리을 B, C, D는 모두 파란색. 자, 염기성이기 때문에 아까 페놀프탈린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B, C, D는 모두 붉은색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중성 상태의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세로축에 보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주기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가로축에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써 있는데, 자,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한 거고, 그 원자가 전자수가 곧 그 세로줄, 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자가 전자수가 1이면서 전자 껍질 수가 2인 A는 2주기 1족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리튬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원자가 번호가 전자수가 족 번호니까, 자, 여기는 1족, 2족. 다만 조심할 것은 원자 번호 20번 이내까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는 3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14족,
자, 15족, 16족, 17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실제 원소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기에 2족이기 때문에 자, 3주기 2족이면 마그네슘인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주기 15족이니까 질소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3주기 16족은 황이다라는 거 이렇게 실제 원소로 바꿔놓고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원자 번호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온의 전하량은 A가 B보다 작다. 자, A는 리튬 금속이어서 1족이기 때문에 자, 1, 2족에 있는 금속들은 전자를 1족은 1개, 2족은 2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리튬은 죄송합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Li 플러스, 마그네슘은 전자 2개 버리니까 E 플러스가 돼서 전하량은 B가 A보다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C2 분자에서 C 원자는 전자쌍 4개를 공유한다. 자, C2 분자면은 자, 질소죠. 그래서 N2 분자가 되는 건데 참고로 N2 분자는 3중 결합을 형성합니다. 질소 원자들 사이에. 따라서 공유 전자쌍을 3개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에서 사실 4쌍을 공유하는 경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질소인 3중 결합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D는 6족 원소다. 자, 조심하라 그랬죠. 원자가 전자수가 족 번호이긴 하지만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는 3족부터 12족은 해당 원소가 없기 때문에 16족이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을 골라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화합물 AB2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우선 그림을 보게 되면은 A 양이온 하나와 B 1가 음이온 2개가 결합한 겁니다. 자, 우리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으니까 이온 결합인데, 이온 결합은 결합 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개수비가 맞아야 되니까 지금 B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짜리 2개와 양이온 하나가 결합해서 중성이 되려면 이 A 양이온은 전하량이 그러니까 플러스 2인 2가 양이온이다라는 거 파악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N값은 2가 될 거고요. 자, 2 플러스란 얘기는 A가 원자일 때 전자를 2개를 잃어서 이온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전자를 2개 잃어서 이렇게 껍질이 2개가 채워져 있는 양이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A가 원자 상태일 때는 여기 껍질이 하나 더 있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A는 3주기에 원자가 전자가 2개니까 3주기 2족 원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원소로는 마그네슘이라는 거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양이온은 원자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그림이 나왔을 때 원자 상태를 물어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음이온은 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데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더라도 껍질 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B-는 이게 비원자일 때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전자 수가 하나 더 적은 상태였던 거고, 그래서 A로부터 전자를 하나 이렇게 받아서 각각 한 개씩 받은 거죠. B가 양옆에 있는 B가. 그래서 A 입장에서는 2개를 잃은 거고 각각의 B 입장에서는 하나를 얻은 건데, 그러면 B가 원자일 때는 결국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3개, 3주기이면서 자, 원자가 전자 수는 7개의 어떤 원소이니까 3주기 17족 원소다. 자, 3주기 17족이면 실제 원소로는 염소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AB2라는 건 결국 MgCl2,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A는 2주기 원소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온 상태의 그림을 주고 원자일 때를 물어보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A는 3주기 원소라 그랬고, 자, AB2는 이온. 자, 이거는 뭐 AB가 실제 어떤 원소인지 몰라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그림이니까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요. 자, A와 B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은 9이다. 자, 여기 우리 써놨죠. A는 3주기 2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2개였고요. B는 3주기 17족이어서 원자가 전자수가 7개였으니까 그 합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또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중성 원자 A와 B가 결합하여 BA2를 생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임의의 원소기호이다. 항상 이렇게 임의의 원소기호다라고 나오면 실제 원소를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A 같은 경우에 원자일 때 저기 2개에 7개니까 이게 플로린이라는 원자에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가운데 B는 지금 총 전자 개수가 결국 원자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자과 전자가 6개, 즉 산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BA2는 가운데 산소 원자가 존재하고 양쪽에 플로린 2개가 결합한 OF2라는 분자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산소가 2개 원자 결합할 때는 OF2 아니면 우리 보통 H2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A는 O이고 B는 F이다. 그러니까 A는 산소이고 B는 플루오린이다. 틀렸죠. A는 플루오린이고 B가 산소입니다. 자, 니은 화학결합을 통해 A와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우리 옥텟 규칙이라는 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8개가 채워지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 BA2를 보게 되면 자, 요 공유 전자쌍들은 이 각각의 원소들이 그냥 다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플루오린 입장에서도 지금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지게 되는 셈이고요.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뭐 이온 결합이건 공유 결합이건 화학 결합을 하면 그 결합을 형성한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외적으로 자,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텟 규칙을 결합을 하더라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BA2는 단일 결합을 갖는다.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는 거는 자, 일단 얘가 O와 F니까 이게 공유 결합이거든요. 공유 결합에서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를 물을 때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존재하면 이걸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OF2라는 분자에는 단일 결합이 이렇게 2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A2는 단일 결합을 갖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B의 원자과 전자수는 A의 2배이다. 자, 우리 B는 산소였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6개, 16쪽이니까 A는 플루오린으로 원자과 전자수 몇 개? 17쪽이니까 7개다. 따라서 2배 차이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적죠, A보다. 그죠? 그래서 리을 틀렸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논술형 2번. 다음은 2, 3주기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이다. 단 A부터 D는 임의의 원소기호이다. 자, 그래서 박스를 보면은 자, A부터 D는 1족, 2족, 15족, 17족 원소 중 하나이다. 양성자수는 BADC 순이다. 자, 원자 번호와 원자과 전자수의 비가 지금 표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A부터 D의 원소기호와 C와 D가 결합하는 화학결합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원소 기호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포함하시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조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박스 안을 보게 되면은 자, A부터 D가 각각 1족, 2족, 15족, 17족이면서 걔네들이 2, 3주기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자, 조금 뭐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너무 뜬금없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대부분 연속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 15족과 17족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2주기이면 뭐 1, 2족이 3주기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1, 2족이 2주기라면 뭐 15, 17족은 3주기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시란 얘기고요. 일단은 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제 A, B, C들 찾아야 되는데 C가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값이 원자과 전자수분의 원자 번호인데 우리 이 족 번호가 원자과 전자수니까 1족은 1, 2족은 2개, 15족은 5개, 17족은 7개의 원자과 전자수를 가질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C인데, 자, 이 원자과 전자수분의 원자 번호의 B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7분의 17일 수도 있고 14분의 34일 수도 있는데, 사실 원자과 전자수는 최대값이 7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C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이면서 원자 번호가 17번이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염소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C가. 그럼 이제 나머지 A, B, D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 드렸듯이 지금 이제 얘는 3주기 17족이란 말이에요. C는. 그럼 자, 나머지 1, 2, 15족이 2주기인지 3주기인지만 사실 찾으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1족이, 뭐 2주기 혹은 3주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3주기라고 하면, 자, A는 원자과 전자수가 1이 돼야 되고요. 우리 3주기 1족이 뭐죠? 3주기 1족이 나트륨이거든요. 그럼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이기 때문에 이 6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1족은 2주기 원소다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2주기 원소면 자, 원자과 전자수 1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게 A가 사실 1족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A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거예요. A가 만약에 3주기 1족이면 일단은 이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A가 2주기 1족이라면 2주기 1족이라면 리튬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1의 원자 번호 3번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1족 원소는 A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찾으면, 그럼 만약에 B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B. 자, 마찬가지로 B가 3주기 1족이라 하더라도 원자과 전자수는 1이고, 그럼 3주기 1족이면 11이니까 마찬가지 나올 수 없거든요, 이 값이. 그러면 B가 2주기 1족이라고 한다면 원자과 전자수는 1에, 자, 원자 번호는 3번이니까 3 나오네요. 그러면은 자, B가 1족 원소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자, 결국 리튬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그럼 이제 B보다 A가 어쨌든 이제 원자 번호가 큰 거니까.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자, 2족이나 15족 중에 하나겠죠. 자, 마찬가지로 A가 2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3주기 2족이라면 자, 원자과 전자수는 어쨌든 2족이면 2개일 테니까. 그럼 3주기 2족이라면은 원자 번호 12번이니까 6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2주기 2족이라면 원자과 전자수는 2개에 원자 번호 4니까 또 6이라는 값이 못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결국 A가 2족이구나라는 걸 요게 2족 원소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2주기 2족 원소다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3주기 2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3주기 2족. 미안합니다. 그럼 3주기 2족이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이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 C는 염소였고, 그러면 D는 자연스럽게 자, 15족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3 값이 나오려면은 자, 원자과 전자수는 5니까 원자 번호가 결국 15가 돼야지만 이 값이 3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15번인 인이다. 그럼 3주기 원소다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이라는 걸. 그래서 자, A, B, C, D는 각각 A는 마그네슘, B는 리튬, C는 염소, 자, D는 인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과정은 뭐 우리 모범 답안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결국 요거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A가 뭐 3주기 2족이라면 혹은 뭐 2주기 2족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서 요 값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A 같은 경우에 6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원자과 전자수 1, 2, 5, 7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자과 전자가 1이라면 6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럼 6번이면은 2주기 1족이 또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없는 거고,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걸 찾으면 결국 2분의 12다라는 것을 그 서술하는 과정에 포함시켜서 그걸 토대로 나머지 원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자, 화학결합의 종류도 지금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와 D가 지금 염소하고 인이기 때문에 둘 다 비금속 원소이므로 자, 첫 번째 답은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공유결합이다라고 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와 D가 결합하면은 이제 C가 염소고 D가 인이기 때문에 PCl3라는 이렇게 공유결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차피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인이 15족이면 질소랑 동일하잖아요. 같은 족이니까. 그 다음에 뭐 NF3나 혹은 NH3나 그 분자 모양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PCl3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결합 종류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